네, 안녕하세요.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인데, 자, 오늘 장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자, 검은 월요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바람에 장중에 5.57%가량 하락이 나오면서 5,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코스피도 5,000포인트가 깨지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5포인트, 5% 정도가량 내려갔었지만 4% 정도 올라와 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 자,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기를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단기간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기존에 매파였던 사람이니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 혹은 어쩌면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어땠죠? 3거래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었고,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장중에 어땠느냐? 나스닥이 빠졌어요. 나스닥 지수 선물 차트를 좀 가져온 건데, 장초반부터 빠져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피할 수 없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일단 케빈 워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기에는 완전히 케빈 워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지수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숨고르기에 대한,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건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의 하락 자체도 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4%가 빠지고요, 코스피 지수가 5%가량 빠졌다가 4.63% 정도 빠졌다라는 건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기는 해요. 그래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축제 분위기였던 이 국장에서 어떠한 이 빅 이벤트가, 예를 들면은 케빈 워시로 들 수가 있겠죠, 나오면서 나스닥이 3거래일 동안 조정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끼쳐서 단기간 올라왔던 매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떻게 이 패닉셀까지 더해져서 안 좋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까지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용으로는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봤고, 제가 이 주말 사이에 휴림로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과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들 입장에서 어떤 이 엑시트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요걸 한번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휴림로봇이요, 계열사들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려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현금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한 700억가량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볼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떻게요? 결국 휴림로봇이요, 이 휴림홀딩스에 남아있는 이 최대주주 지분이 있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대주주 매도에 대한 공시는 작년 말 12월 달 말에 나왔던 거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거였죠? 휴림홀딩스의 매각 시나리오가 있어서, 자, 이겁니다. 여기 뭐라 나와 있느냐?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0만 주, 약 155억가량이죠. 근데 이거를 원래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제3자 매수자를 물색해서 매도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장내 매도를 불가피한다라고 말을 해놓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설정했던 6,200원이라는 기준보다도 더 높게, 자, 여기 빨간색으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건 130%인 200억가량, 즉 대략 8,000원대 위에서 팔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이 제3자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제3자가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3자가 충분히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남은 지분이 있었죠. 어떤 거요? 여기서 2% 가까이 빠져나가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가 남아요. 이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휴림로봇 한 번은 더 올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매집이 잘 됐던 종목의 특징이 뭐죠? 자, 올라가는데 매도하는 이 엑시트 과정에 있어서 쌍봉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 패턴이 나와주려고 하면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들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떤 거요?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휴림로봇 주주분들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팅이라고 댓글 혹은 힘내자 이런 식으로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다른 영상,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다른 주주분들도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만큼 좋아요랑 댓글은 필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급부터 좀 봐야죠. 자, 휴림 로봇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드렸죠? 이 외국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따 다른 우량주에 들어오는 그런 진짜 외국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 높은 확률로 우리 휴림 로봇을 컨트롤했던 이 검은 머리의 외국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그동안의 주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결국에는요, 이 세력들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물량을 전량을 다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근데 남아있어요. 물론 그들이 이 구간에서, 자, 그 앞전에 올라온 구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겠지만 아직도 잔여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 연봉에서 전량 다 엑시트를 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60분봉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많은 하락이 나왔던 장대 연봉이 이때였습니다. 단 2개의 캔들인데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게 되죠. 자, 얼마가 나오죠? 이 2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1600만 주씩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앞전에는 1700만, 그 다음에는 1600만.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때 1600만 주가량 거래량이 나왔다. 앞전에도 비슷하게 나왔다 라는 건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한 330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터져준 거예요. 근데 얘가 유통비율이 93%죠.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억 주가 넘습니다. 1억 1900만 주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자, 과연 이 세력들이 딱 3300만 주 정도의 물량으로 1억 주를 넘게 매집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모든 물량을 엑시트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력들이 올려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논리대로만 따져봤을 때 그냥 세력주라고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디요? 자, 이전에 매집했던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전부 다 이제 엑시트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청약이 들어왔었죠. 24년도 말에 24년도 7월부터 7, 8월에 3,500만 주가량의 물량도 청약을 받은 게 있고, 매집한 물량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다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자, 이 윗구간에서 나온 이 음봉 하나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쌍봉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휴림홀딩스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뭐 어디 사모펀드라든지 등장할 확률이 높은데, 이들은요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공시죠? 바로 2월 14일 날 나온 공시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바로 15회차에 대한 전환사채, 해외 전환사채 포함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기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콜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로는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는 전환사채의 물량을 사모펀드에게서 다시 회수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좋죠. 그래서 대략 60억에 대한 물량을 이자를 주고 일부 사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2월 14일 날 자기들의 전환사채를 사왔는데 얼마 있다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바로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60억 주고 사왔던 거를요, 얼마에 매도를 한다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거네요. 바로 80억에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80억을 주고 전환사채를 샀던 이들이 바로 다음날 여기 보이듯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합니다.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금액은 150억이에요. 자, 80억에 사들인 거를 150억에 판다라고 공시를 했다라는 건 이때 전환가액이 1,600원입니다. 그리고 일자가 언제죠? 7월 23일이에요. 그럼 7월 23일의 주가를 볼까요? 자, 정확히 이때죠? 얼마입니까? 시가 2,900원, 종가 2,900원, 한 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공시가 나왔고 매도는요 뒤에서 팔 거예요. 상장일 또는 예정일에 25년도 8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요 이 구간에서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전환가액이 1,600원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죠. 3,000원이요. 대략 한 1,000원 정도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휴림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전환사채를요, 이 150억의 가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누군가에게 8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죠, 사실? 자,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자, 바로 이 공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취득 처분 단가 6,200원, 최대 8,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바로 이 공시가 현재 주가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이들이 굳이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취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들이 공시상으로 봤을 때 맥스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130% 가격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1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5억 곱하기 1.3 하면 200억 가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50억 정도가 더 가능했던 건데, 방금 보셨던 이 전환사채 있죠? 작년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사들여서 훨씬 낮은 가치에 150억 원의 가치가 있던 전환사채를 80억 원에 누군가에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최소한 언제요? 이때 한 100억 정도는 더 벌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누군가의 전환사채 물량을 팔아먹고 다시 뒤에서 어떻게 했죠? 소위 말해서 이 백마진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나올 수도 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250만 주 가량을 팔게 되면 지분이 어떻게 되죠? 이거죠. 최대 주주 지금 지분율이 6.6%, 7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250만 주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가량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5% 룰에 의거해서 해당이 안 되는, 공시를 할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휴림홀딩스가요 지분을 매도할 때마다 지분 공시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휴림홀딩스, 휴림계열사 이 세력들이요 가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주가를 만약에 올린다라면 바로 이들이요 제3자에게도 2%가량 매도했던 휴림홀딩스의 지분 매도 공시에 대한 그 지분 물량을 이들 역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2% 물량을 받아간 누구요? 이거 장내 매도로 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장외로도 이 받아갔던 그들이요 뭔가 이 백마진 뒤에서 무언가를 받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림홀딩스가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얼마든지 고점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결국에는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면요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개인들에게 이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기사 나온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휴림 로봇이 정말 끝났고 주가를 관리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기사를 띄울 의무,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고요. 2월 2일 초반이죠. 휴림 로봇 장 초반 변동성 속 반등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1월 삼성전자 길딱자 로봇 전장 급폭발 휴림 로봇 거래량 1위 이런 기사를 띄워요.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11시에 나온 기사네요.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 만약에 진짜 엑시트가 됐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주가를 끌어올릴 의무,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10,000원 목전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언제요? 역사적 신고가를 넘길 수밖에 없다. 12,000원대를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 개인분들이 모든 시선이 휴림 로봇으로 쏠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휴림 로봇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목을 끌려면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올려야지만 본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떠넘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다시 한 번 더 이 외국인들이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쌍봉 패턴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지금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 어떤 시즌이었죠?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휴림 로봇도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런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에 3월만 되면은 휴림 로봇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휴림 로봇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에 10% 상승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해서 왜 급등했냐?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환기 종목을 탈피함으로써 이게 24년에도 이랬고 25년에도 이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때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진 지금에 26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공시가 나올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코스닥 부양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있던 게 뭐였냐? 이런 거였죠. 부실 기업들 전부 다 퇴출시켜서 체질 개선하겠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뭐 파도 등 23곳이 상패 심사대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어쨌든 휴림 로봇 위험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재무도 좋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로봇으로의 어떤 이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력들 역시도 주가를 뻥튀기 해서 이 피날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분을 높은 위치에서 매도하고 엑시트하려는 이 시나리오를 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인적으로 휴림 로봇이 올라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고점에서는 이 고점이 누구도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잘못 탈출한다 라고 했을 때, 혹은 기회가 왔을 때 탈출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지옥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당부드리지만 일단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에 있어선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되고, 진짜 최악의 경우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금양 유명하죠. 금양이 이게 19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9만 원까지 갔던 종목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상황들이 우리 휴림 로봇에도 충분히 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휴림 로봇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꾸준히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리고 또 급하게 매도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도 빠르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 하나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 휴림 로봇 매수 타점 예전에 안내드렸던 거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까지도 전부 다 말씀드려볼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언제요? 1월 22일 날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떴을 때처럼 이때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딜레이가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요?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드렸어요. 010-9630-2563번으로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매도 타점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공유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템베고 갈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 안 드리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논리 자체가 완벽하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자, 소액 정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설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코로나 때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번 기업이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이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외국인과 기관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이런 내용만으로 바닷건 17,000원에서 무려 80만 원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0배 엄청난 상승인데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이거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한 번씩들 바다에 가셔서 포트에 꼭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자,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이 자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까지 넣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휴림이라고 보내셔서 한 번씩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자 힘내자 파이팅 적어주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내일은 더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